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 원칙 13번 원칙입니다.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 상대방의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역시도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태도도 정말 중요하고 말도 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태도와 우호적인 말이 들어갔을 때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한번 쭉 알아볼 텐데 부제목은 이제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제목입니다. 13번 원칙을 볼 텐데요.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원칙을 사례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끔찍한 유혈 사태라는 내용들인데 미국의 뭐 초창기 어떤 노사 문제에 관련된 아주 유혈 사태로 갔던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뭐 이렇게 근로자들을 자각을 할 정도의 아주 유혈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록펠러 2세가 전체적인 회사의 어떤 그 사주의 역할들을 했는데요. 이런 심각한 노사 대립에 관련된 사항에서 과연 록펠러 2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는 여기서 우리 13번의 원칙의 말처럼 아주 우호적인 태도로 또 우호적인 말로 근로자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적하고 협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기름에 불 붙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우호적인 태도를 했는데 과연 어떤 태도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런 정말 온화하고 다정한 태도로 이렇게 그들에게 스피치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일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쓰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스피치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피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15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아까 부제목에 있던 그 말입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상대방의 내 편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먼저가 중요하죠. 대인 관계나 인간관계로 있어 내가 먼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느끼게 해주고 확신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너의 진정한 내 친구다 이런 부분들을 확신시켜주고 느끼게 해주는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야말로 꿀을 한 방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성에 호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데일 카네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업 근로자에게 또 우호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2,500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업이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근로자에게 비난, 지적, 협박 뭐 이렇게 너희들 뭐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파업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공, 그다음에 글러브, 이 부분들을 제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볼링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볼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호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스피치를 보고 그들 역시도 어떤 반응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장 안에 본인들이 어지럽게 해주었던 그런 담배꽁초 휴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노사 협상을 하게 될 때 파업을 끝내고 정상 업무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뭔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그 수도꼭지가 나쁩니다. 뭐 보일러 시설이 나쁩니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라고 해서 가격을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책의 사례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는 그냥 아파트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을 해줬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이 이렇게 자기 어떤 집을 내주고 싶다, 렌트해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세입자를 보니까 본인도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렌트 비용을 인하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세입자가 썼던 그런 스킬들은 정말 따뜻한 태도로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보의 역할 또 오히려 손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삶은 이러한 따뜻한 태도와 말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저는 사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인과관계론 원칙 13번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솝 우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햇님과 바람약이죠. 그래서 노인의 외투를 벗길 때 과연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책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당연히 따뜻한 태양이 따뜻한 태도, 따뜻한 말로 정말 외투를 벗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런 한 사례 부분들인데요. 자동차가 굉장히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짜증나고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대리점의 사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정비소는 어떤 명성이 있는 정비소인데 그런 명성에 나는 흠이 가지 않게 하고 싶다. 나의 아픔은 사실 이렇게 새 차를 사고 새 차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 차가 이렇게 수리를 해도 수리가 되지가 않는 당신의 정비소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충분하게 그 정비소의 명성과 그 대표의 명성을 먼저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더니 자동차 정비소의 대표는 정말 손수 자기가 나서서 전체 자동차가 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차도 렌트해주고 정말 그 신경을 써서 그 처리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그를 충분히 우호적인 태도로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사실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호적인 태도, 우호적인 말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3번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